윤석열이 이거 어떤 분들은 귀유라고 하더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상당해가지고 잠깐 나오는 걸 귀유라고 하잖아요. 귀유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석방되면 정말로 좋을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서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멘붕화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에 가까운 거야. 윤석열이는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형사재판 받겠지 했는데 갑자기 그거 있잖아. 군대 간 놈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집에 다시 찾아오는 경우 있을 수 있어. 네. 아, 남자친구 군대 보내고 다른 남자 만났는데.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더 기분 나빠 한동훈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대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설마 다 석방될까 했는데 석방되고. 왜냐하면 위하는 척은 열심히 하고 구구들 눈치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놈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 선고 나고 나서 이제 대선판에 돌입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러겠죠. 나 사면 시켜줄게 안 자, 시켜줄게. 하나씩 풀어보시자고. 나 그 이야기를 이철규의 말로부터 풀어봐 한번 볼게요. 지금 이철규 아들 며느리가 대마 뭐 수습 미수라 그러는데 저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사실은 기간 기다려줬잖아. 그렇죠. 마약 성분 다 빠질 때까지. 근데 이철규가 한 말이 나에 대한 망신 주기는 배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부터 풀어야 돼.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견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친윤 주류는 한동훈 견제가 먼저예요. 분위기가 그래. 시기적으로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뭐 설령 이재명 견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일이고 한동훈이 만약에 대선 주자가 돼버리고 뭐 당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 일단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는 딱 전제로 놓고 그러면 대선에서 지는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뭐 생명을 뭐 잃거나 뭐 집에 가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치적 채널이 활로가 생기는 건데 그 다음 정치적 활로가 생길 사람이 김문수가 되느냐 한동훈이 되느냐 홍준표가 되느냐 오세훈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명줄이 달려 있다 보니까 제1번으로 한동훈부터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동의가 저 있는 거죠. 맥락은 이제 그거랑 연결돼야 돼. 그 한동훈 라인의 검사들이 장제원과 이철규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명태균 수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저 강영식 변호사이기도 한데 우리 김규민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주자들을 다 날리고 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정도만 남을 거야라고 하는 그 맥락과 연결이 돼본 거예요. 이철규 입장에서는 한동훈 라인의 검사들이 지금 요거를 흘리고 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른 부르는 배우 있다의 이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시기에 이철규 이슈도 튀어나왔고 또 장제원 이슈 튀어나왔으니까 이걸 굳이 누가 흘렸을까라고 했을 때 한동훈으로 의심되는 이유가 많죠. 근데 이게 지금 기억들 하시겠지만요. 그 비례대표 공천 놓고 한동훈과 이철규가 여러 번 시계 붙었어요. 그 당시에. 저 때는 우리도 이제 처음에 한동훈도 친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붙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철규가 실제로. 김건희의 오른팔이. 그때 이철규가 완전히 완장차고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비대위에도 공관위에도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가 있었거든요. 용산 5다를 이철규가 받았을 때 한동훈이 받고 안 받고 이 관계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김건희가 꺾고 싶었던 사람 한동훈이 커트했던 친구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철규는 한동훈이 지금 배우가 돼서 내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오세훈에 대해서 이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썰도 나오고, 그다음 이번 타자는 뭐 홍준표다. 뭐 그리고 이제 이철규를 쳐내려고 한다. 장제원 이게 검찰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검찰하고 제일 가까운 걸로 짐작되는 한동훈을 지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플러스로 지금 그 금감원에서 나온 3부. 그렇죠. 예, 예. 예. 그것도 결국 이복현 원장이 그렇죠.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봐도 이건 모든 상황이 한동훈한테 지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복현도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동훈으로 옮겨 탄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좀 쑥 들어갔죠. 이 이복현 원장은 조금 약간 이 박쥐 같은 기질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뉴스 보도 나온 거 보면은 3부가 땅 터지고 나서 그 야당 의원하고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복현 원장이 야당 의원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 거기 가서 뭔 얘기를 하나 보다 했는데 그 사이에 구속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그 구속 취소가 딱 되고 나니까 약속을 취소했대. 아, 월요일 날 저 김승원 의원이 지금 정무위로 옮겼잖아요. 법사위에서 그 이야기 그대로 해주더라고. 그래서 금감원을 찾아갔어. 근데 이복현 튀고 없어. 그러니까 참 기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복현이 며칠 전에 직원들에게 자기 임기 마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이복현이 원하는 건 그 금감원장 임기까지 마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윤석열 그 석방된 걸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윤석열이가 탈옥. 그 관저에 들어가서 뭐 성경을 읽었다든지 뭐 김치찌개를 뭐 오랜만에 먹었다든지 메시지가 나온 뒤에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관저 정치할 거다라고 했고 우리 예상은 윤석열이가 대선 주자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저 권성동, 권영세 등이 관저 찾아가서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 후에 지금 탈옥한 뒤에 지금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헌재를 자극하지 않고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있다가 파면이 되는 순간 윤석열 TV 만들고 주말 집회에 나오고 할 거다. 태극기 흔들면서 마이크 잡고. 근데 문제는요. 아까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김문수를 붙여 뭐 오세훈을 붙여 한동훈을 붙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구도가 달라집니다. 구도가. 이재명 대 누구누구를 붙여도 막 20% 30%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윤석열이 나와서 내가 이재명 상대할 거야 이제 상황. 그래서 윤석열하고 선을 긋고 가야 된다. 근데 윤석열이가 계속 자기는 파면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사실은 대선은 2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대선은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참 그 민주당은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버리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거 윤석열 석방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구속 취소 이전에 너무 당연하게 파면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실형 나오고 구속 유지될 거고 너무 당연하게 정권 교체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 약간 좀 느슨해진 듯한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제 있었어요, 상식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악한 놈들, 악질적인 인간들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법을 지킨다는 그 전제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윤석열이가 파면이 안 됐어도 안 돼도 내란이 없었어도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지고 볶으면서 약간 좀 들썩들썩 할 수 있거든요. 뭐 체포 동의안 뭐 찬성 뭐 어쩌고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이거예요. 윤석열 석방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 성큼. 사실상 대선 꽃길 깔아줬다. 전화를 하면 근데 이상하게 저 말이 기분은 나쁜데 맞는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으로 입당하세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무엇보다 가장 그 윤석열의
그 탈옥이 주는 효과는 일단 민주당의 비명계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줬고요. 그다음에 국진당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효과라고 봐요. 아니 오늘 또 뭐 소위 말하면 비명계랑 이재명 대표랑 광화문에 다 모여가지고 서로 힘 합치자고 악수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야. 외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외계인이죠. 네. 외적이라고 하기는 외계인도 아니고 아니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왜 일본 네. 왜 외적. 왜적? 그리고 지금 그다음 거 보통 보수 언론들이 방송하기 쉬운 주제로 저런 헤드라인 많이 내거든요. 이재명 흑기사는 윤 대통령, 윤석열 석방, 이재명에게는 악지 아닌 호재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왜냐 소위 정편이나 보수 언론들도 지금 윤석열 석방대까지 파면될 걸 가정하고 뭔가 분위기를 갖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뭐래? 이재명한테 또 유리하게 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진짜로 노리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권 노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결국에는 국민의힘 그 당시 뭐 자유한국당이었네. 아무튼 홍준표 대선 떨어진 다음에 뭐 당대표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 수순으로 다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이 이런 거예요. 언젠가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으면 한동훈은 안 된다니까요. 아마 유승민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배신 여건이 살아요. 저 벨이 꼭 될로 보이네요. 저게. 제가 좀 모자란 게 언젠가 대통령 될 기회 있었으면 이렇게 보이네요. 저게. 동훈아 내가 선배니까 말 내려도 되지. 동훈아 이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봐. 한동훈 네가 없었으면은 윤석열 탄핵은 안 됐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돌변해갖고 한동훈이 전략은 뭐예요? 이재명만 때리는 거야. 저게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미 읽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일본 비명과 친명을 갈아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 이재명 뒤에서 막 씹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이재명을 칭송하지 못하니까 이재명 정적을 이재희로 때리는 방법으로 이쪽 편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에 그 스킬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정치 생명을 안 끝내려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왕따시키잖아요. 근데 이재명을 때린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탄핵을 일관되게 외치고 파면까지 외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이 하는 스킬이거든요. 그러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걸로 탈당을 한 뒤에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합당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대통령으로 언젠가 뵐 기회가 있으면 근데 그런 무서운 방법은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한동훈은 배알이 없다니 그보다 공부해서 이게 막 맨날 네. 합격만 하고 1등만 네. 하고 이제 뜨신 자리에만 있어서 그리고 윤석열 생각 탈옥했을 못하고. 때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이미 윤석열 앞에만 가면 오줌 질질 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탈당 이런 거 안 된다고 차라리 생각합니다. 뭐 척추뼈가 빠진다 이것도 있는데 굳이 오줌을 질질 싸. 그러니까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으니까 보수들 중에서 한동훈이 그래도 괜찮았어. 특히 명태균 안 묻었으니까. 내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과 상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우왕좌왕하고 갈지자 행보를 하니까 결국에는 한동훈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대선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김영진, 김병욱 공동의장, 윤호중, 우상호 고문 이게 뭐냐면 그 외연 확장용 조직이라 그래서 이미 대선을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 2개월 안에 무슨 전국 경선 이런 걸 다 끝내야 돼. 또 인수위도 없잖아요. 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길 리서치 결코 민주당에 유리한 회사가 아닌데 이재명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초강세 지지율 50%대 육박 쿠키뉴스 여론조사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가 한 여론조사거든요. 양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47.2 대 34.0. 네, 김문수가 압도적이네요. 양자예요. 양자. 아? 쎄.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46.8 홍준표 24.9. 역시 김문수밖에 없네. 사실 지금 분위기는 논란 빼고 나면 무혈입생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죠. 오세훈 이재명 오세훈 야. 이재명 47.9 오세훈 23.8 저 오세훈 실망입니다 진짜. 김문수한테 잽도 안. 심지어 한길 리서치는 한동훈은 리스트에도 없어.
한동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키워드가 있어요. 방심하지 말자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끝까지 결정. 방심 안 한다는 범위 내에서. 근데 방심이라는 게 그 방심하지 않는다고 방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일어날 사고는 일어나. 네. 그럼요. 아이고 구속 취소로 충분히 지금 방심 못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러니까 탈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탓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믿는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문구가 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었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나이브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자로서의 저는 행동 양식이랄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행동 강령. 첫 번째, 주위에 조금이라도 지지자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야, 민주당 당원이고 이재명 지지자인데 사람이 됐어. 이재명 관심은 없는데 저 친구 봐서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윤석열 석방되니까 민주당 뭐 하냐라고 하시기보다는 자 그러면 내가 집회라도 한 번 더 나가야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김기현한테 후원을 한 번 더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행동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으쌰으쌰가 돼야지. 무슨 일만 일어나면 결과론 갖고 책임 소재 따지고 니들 뭐 했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인 사람들이 정치인한테 끌려갈 게 뭐 있어요? 정치인은 우리가 끌고 가야지. 내가 앞장설게. 주권자 주인이라는 말은 사실 듣기 좋아 보이지만 거기 이면에는 책임도 그렇지, 내가 그렇지. 져야 된다.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책임을 우리 끝까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기현 변호사 일일 패널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특정 주제로만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지금 다 이런 시사를 해보니까 와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긴 하네요. 아니 얼마나 준비하는지도 알겠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준비해.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변호사 잘했어요. 근데 이게 이물감이 전혀 없고 원래 했던 사람 같아. 네. 역시 유능했던 사람은 자, 김기현 변호사 다음에 뵙고요. 예.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 모시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